작년 유가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유가 시대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유를 보관할 저장소가 없어서 원유선에 기름을 담아두고 그냥 배를 띄워놓기도 하였고, 돈을 내고 생산한 기름을 맡기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코로나19 이후에 올해 유가가 최고치를 넘어서서 현재는 60달러를 돌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른다는 전망까지 속속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만큼 정치적, 지질학적인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유가 전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올해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고 이로 인해 원유에 대한 수요 역시 회복돼서 유가가 오른다면 정유사들 역시 턴어라운드하는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여러 정유사들 중에 특히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S-오일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왜 하필 S-오일일까요? 이 시간에는 왜 S-오일이 국내 정유사들 중에 최대 수혜인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무엇을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오일을 최대 수혜 기업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정유사들보다도 유가 변동에 더 의존하는 사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정유사들을 보면 S-오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GS, 그리고 현대오일뱅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있는데, 여기서 S-오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본업인 정유사업에 더해서 추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접 상장된 게 아닌 간접적으로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S-오일을 제외하고는 향후 본격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때 그 본업에 대한 가치를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잠깐 예전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 S-오일은 고배당 매력이 엄청 뛰어났던 종목인데요. 2016년의 경우 6,200원까지 배당을 했지만 17년도부터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그 이후 2018년에는 750원, 2019년에는 200원, 그리고 올해는 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배경이 있었던 만큼, 만약 올해 유가가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매출이 개선되면서 배당도 많이 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정유사들을 볼 때 크게 정제마진, 재고평가이익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하며, 보통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정제라는 거는 원유에서 불순물 같은 것들을 제거해서 품질을 높이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정제한 원유를 판매하는 가격에서 원가를 제외하고 나한테 남는 마진을 정제마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유를 채취한 이후에 이걸 가공해서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판매되는 가격에서 운임비나 동력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마진을 정제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정제마진율이 높으면 수익성이 개선되고 마진율이 낮으면 수익성이 나빠지는 심플한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싱가포르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제 마진을 통해서 대강 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 평균 정제 마진은 4달러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간 3분기의 경우 정제 마진율이 마이너스 달러였는데, 이 경우에는 원유를 판매할 때 오히려 돈을 얹혀주고 판매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였죠. 현재는 1월 기준으로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1.7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최근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정제마진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재고평가 이익은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바로 S-오일이 다른 정유사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정유사들은 수입해온 원유 재고를 두 가지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한 가지는 가격에 상관없이 그때그때 사온 원유를 바로바로 정제를 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비싸게 사온 원유와 싸게 사온 원유를 섞어서 이 둘을 정제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유가가 오르면 엄청난 수혜를 보게 되고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기업은 S-오일이 유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유가가 오르던 내리던 안전하게 두 원유 가격의 평균으로 정제를 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전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던 S-오일이 작년에 유가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다른 정유사들에 비해 S-오일 실적이 유독 크게 하락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하지만 반대로 올해 유가가 강하게 반등을 한다면 다른 정유사들에 비해 S-오일의 실적은 당연히 훨씬 더 좋아지겠죠.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가 친환경 투자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석유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갑자기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동안 원유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될 거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산유국들이 대규모로 원유 공급을 줄인 상태에서 올해 코로나 집단 면역으로 인해 경기 회복 및 원유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한다면 공급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 유가는 좀 더 높은 가격까지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S-오일 역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하단의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장중에 산업에 대한 뷰와 시황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